김종규의 신고 신저. 오늘 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는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네요. 영화에 대한 효과를 힘입어서 52주 신고가 매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종목으로는 코프라가 올라와 있습니다. 고기능성 폴리머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3D 프린터와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종목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오늘장에서 0.58%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5,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프라도 한번 볼까요? 0.92%, 8,770원에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발표된 지표 움직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6월 HSBC 제조업 PMI가 48.2로 기준선을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국계 통계국에서 나왔었던 PMI 지수는 50.1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확장세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수치가 조금씩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국 쪽 지표도 함께 확인해 주시죠. 자, 김종의 신고 신저.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코텍입니다. 코텍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의 연구위원과 함께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선정하셨는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물론 일회성 비용이 끼어있긴 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 종목의 신고가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은 미국의 IGT라고 하는 일종의 카지노 관련 업체에 이 카지노 관련 이 모니터를 납품한 업체였거든요. 아, 기억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카지노 관련 모니터의 가장 유명한 업체였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은 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진한 1분기 실적이 IGT의 재고 조정 때문에 나타난 양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지노 모니터의 그 추이를 보면 항상 재고 조정 이후에는 신규 수주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 수주가 부진했던 것은 결국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네.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카지노 모니터 사업은 이제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거다. 이런 시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전자칠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BS 강의를 보시면 이 전자칠판을 최근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카드로 붙였던 것을 이제는 이 빔 프로젝터로 비춰가지고 이렇게 네네. 쓰는데요. 네. 최근에 이 전자칠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빔 식으로요? 프로젝트형에서 이런 아이의 LCD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출이 거의 뭐 2배가량으로 뛰고 있는 양상이어서 네네. 이와 관련된 이제 수익성 향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해는 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모니터 같은 경우에 또 살펴봐야 될 게 의료용 모니터도 이 코텍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절대적으로 이 카지노용 모니터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비중이 한 25% 정도를 전자칠판과 함께 의료용 모니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본업은 회복이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들의 성장이 가파라지는 것을 최근 주가 반등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었던 이 급격한 상승세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수준에서의 밸류에이션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을 일단 볼 때요. 증권사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한 240억 정도거든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40억 정도면 실제로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0억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증권사 추정치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10배 미만이거나 10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종목 개선되고 있는 BPS, 주당 장부 가치는 한 12,000원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는 1배, PR 기준으로는 지금 10배를 밑돌고 있다는 관점에서 매력적이긴 한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이 종목에 이제 그동안 장기적으로 보여왔던 밸류에이션 밴드상 네. 모두 고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PBR 1배도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PER 10배 정도의 수준도 지금까지 넘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종목의 기준으로 봤을 땐 비싸지 않은데 이 종목의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로만 놓고 보게 되면 거의 상단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코텍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일단 기존 투자자분들은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무조건 홀딩입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신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강점이 뭐냐면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무부채에 가깝다라는 관점, 무차입에 가깝다라는 관점에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견실하고요. 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매년 거의 2%의 배당 수익률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시장이 흔들릴 때 주가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아주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대안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칠판과 의료용 모니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과거 카지노라고 하는 한 가지 제품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던 제품 포트폴리오가 이제는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이 사업들, 전자칠판이라든지 의료용 모니터가 의외로 성장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상단과 관련된 부담은 물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 호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좀 더 예상해 보면서 아주 높은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에서 한 15%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 여력을 보고 조정시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텍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코텍의 움직임 전략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